원데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학교 스튜디오에 너무나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LA 카운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재원 소셜워커이자 또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정신건강국에서 정신건강 트레이닝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여기 월드미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로 함께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교수님의 소문이 아주 자자해요. 아주 임상적인 그 지식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 학생분들에게 다 전달해 주신다고 저희 학과에서 정말 너무나도 베스트입니다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그런 귀한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릴 내용은 바로 미국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소셜워커로 아주 오랜 기간 활동해 오신 것 같은데요. 소셜워커를 하시게 된 그 계기,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회복지, 사회사업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그 유소년기 때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정신건강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좀 겪으셨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에 나름대로 저는 이제 좀 힘들게 보내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에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사회복지, 사회사업 이런 학문에 대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때 혹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정말 저에게도 또 그 기회가 주어져서 학부의 사회복지학과 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사회복지 학과를 공부하시고 또 미국에 오셔서 또 대학원도 공부하셨을 텐데 그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하시고 나셔서 이제 또 공부를 더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공부를 좀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하셨을 때 어떤 이점들이나 또 도움이 되셨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좀 여러분들께서 혹시 사회복지학과 그 학생분들이 만약 이걸 듣고 계시다면 그 4년 기간 동안에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모든 내용들,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그냥 석사를 한다면 그 짧은 기간에 그것을 다 소화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참 사회복지학과의 그 학문은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를 제가 4년간 그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소화를 하고 또 실습도 하고 그래서 탐색을 하고 내 길이 정말 어떤 길인가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석사를 가서도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제가 정말 저에게 맞는 커리어를 선택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국에 오셔서 또까지 소셜워커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몇 년을 하신 거죠 지금? 네, 제가 그 학부에서 이제 4년을 하면서 그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정신건강 정신의료 사회사업 그쪽 분야에서 한 1년간 또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그리고 또 뭐 사회기술 훈련, 가족 지원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동안 겪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회복지학과 그 대학원으로 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제가 학부 때 실습을 했던 그 세브란스 재활병원 당시에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채용을 해줘서 거기에서 또 한 6년간 의료사회 사업을 하면서 또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정말 여기에 제가 많은 그 학문과 이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좀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그 교육과 경험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경험을 했을 때 나중에 한국에서의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의 학문과 경험 이런 것들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교육자가 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꿈을 또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또 그 꿈이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텍사스 주립대에서 이제 석사를 또 다시 하게 되었죠. 네. 석사 학위를 2번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회복지를 더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또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국가에서 소셜워커를 다 경험을 하신 거네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교수님은 결심한 대로 결심을 하시면 그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10개년 계획 그래서 미국에서 네. 그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심지어 박사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경험도 다 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이제 꿈이었지만 이제 그 꿈은 뭐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월드미션에서 불러주셔서 또 제가 이렇게 조인하게 되면서 네. 이제 결국은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뜨거우세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 저희 학과에서 베스트다라는 소문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월드미션 대학교에 오시면 김재원 교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시면 지금 교수님의 어떤 그 경험들을 쫙 말씀해 주시면서 교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오랜 시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소셜워커로 활동을 굉장히 꾸준하게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미국에서 이제 석사를 졸업한 후에 그 다음에 갖게 된 이제 제 직업은 이제 캘리포니아로 건너와서요. 정신건강 세팅의 그 클리닉에서 정신건강 소셜워커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제가 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한 대상들은 만성 정신중증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자살 위험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약물 중독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뭐 교도소를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그리고 가족들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많이 입원을 하시고 이제 이런 하이 리스크 케이스들을 이제 맡게 되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좀 뭔가 많은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리스크가 크신 분들을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또 이 지역사회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참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2010년도였죠. 이제 카운티에서 이제 좀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카운티의 그 공무원 잡을 제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의 동기는 좀 무엇인가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좀 영향을 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좀 나름대로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잡 오프닝이 있었던 것이 자살 예방 교육 전문 팀이었어요. 네. Suicide Prevention Specialist 팀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그 하이 리스크를 가지신 클라이언트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정신건강 소셜워커를 뽑아서 그분들이 이제 트레이너가 돼서 지역사회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의 그 예전에 했던 일들이 거기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저를 채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카운티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임상 소셜워커로 또 LCSW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그러시면은 그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는 그 교수님의 어떤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사회복지를 이제 전공하고 나서 진출할 수 있는 공공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 있나요?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에 방대하게 우리가 공공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카운티 레벨에서만 말씀드려도
굉장히 많은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국도 있지만요. 공공사회서비스국, 그리고 또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그리고 또 공립병원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교정시설, 예, 그리고 공공보건국, 그리고 또 공립학교에서도 학교 소셜워커를 또 채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공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진출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 또는 연방 레벨에서도 뭐 퇴역 군인, 상위 군인을 위한 그런 그 서비스에서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이 서비스국에서도 소셜 워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와, 교수님이 계시는 정신건강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네, 활동하실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정신건강국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계신 분들에게 그 실제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서 뭐 상담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재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방 서비스, 제가 몸담았던 그 자살 예방팀 같이 이렇게 뭔가 그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지역사회를 계몽하고 교육하는 그런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특수한 어떤 계층, 뭐 홈리스라든지 재소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도 포함되지만 또 이 안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인력을 훈련한다든지 이런 약간은 좀 행정적인 어떤 그런 업무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보통 우리가 소셜워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클라이언트, 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사실은 이야기하시고 그런 그림을 가장 먼저 그리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 행정 분야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행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소셜워커의 일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정신건강 트레이닝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들을 네. 그리고 또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설명해드리면은 어느 정도 또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는 일 이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행정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트레이닝 부서에서는 그 카운티 및 카운티 위탁 계약 기관에 있는 여러 그 임상가들을 위한 보수 교육 그리고 또 임상 기술 교육 그런 것들을 개발도 하고 관리도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닝 코디네이터 그러면 이벤트 코디네이터처럼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런 그 개발부터 시작해서 연구 및 개발부터 시작해서 네. 또 거기에 맞는 그 트레이너를 구하는 것까지 해서 그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까지도 측정하고 이런 포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그 핵심 업무 중에 또 하나고 또 카운티가 그렇게 임상가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대규모의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아시안을 위한 정신건강 컨퍼런스 담당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안 아메리칸 정신건강 컨퍼런스 그것을 이제 코디네이터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외에도 뭐 약물 장애, 뭐 자살 예방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원주민을 그 포커스로 한 그런 컨퍼런스, 뭐 라티노를 혹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하는 아니면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컨퍼런스들도 저 트레이닝 코디네이터가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런 소셜워크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단지 그 코디네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트레이너가 되어서 사람들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이제 훈련 강사가 되어서 저의 이제 전문 분야는 자살 예방 분야인데 그 임상가들을 직접 트레이닝을 하기도 하고요. 지역사회 주민에게 나아가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계몽 활동을 또 펼치기도 하고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트레이닝 코디네이터 그러면 이제 또 온라인 프로그램까지도 아.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1년 네. 365일이 거의 쉬는 날이 없으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이민 사회에 그쵸? 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활동을 오랜 시간 해오셨을 텐데 이 이민 사회에서 그러면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좀 뿌듯했던 순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 정말 베스트를 뽑아본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그 이민 사회를 위해서 일하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저도 또 이민 1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뭐 카운티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 또 이 한인 커뮤니티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람을 많이 느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한국어를 하는 직원으로서 카운티를 대표해서 한인분들에게 세미나를 제공할 때, 예. 그리고 아니면은 카운티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게 있어요. 네. 발간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뭐 영어뿐만이 아니고 스페니쉬 그리고 또 뭐 다른 언어 근데 그 중에 한국어도 포함되고 그랬을 때 제가 한국어를 하는 직원으로서 또 그 번역이 잘 되어 있는지를 감수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번역 작업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노인 아파트에 가서 정신건강 세미나를 이제 한국말로 했는데 근데 어떤 어르신께서 이제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공무원이 네. 예, 한국말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정말 세금을 낸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참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네. 네, 네. 이 이민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어로 근무를 하시지만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어로 또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많은 한인분들의 그 모습들이 아마 교수님의 이 삶의 경력을 더 풍부하게 해주시고 또 교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더 주시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어쩌면은 뭐 영어가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민족인 경우에 여기에 그 LA 지역에서 사시면서 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직접 그분들에게 많은 언어로 이러한 그 계몽 활동을 펼칠 때 그분들한테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살 예방 팀에서 일하는 그 4년 동안 제가 한 5,000명이 넘는 한인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보람이 느껴졌던 것은 이제 이 카운티에서 그것을 굉장히 높이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올해 직원상 인플로이 오브 더 이어 그거를 또 이제 수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팀들도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팀원들이 각 언어로 아니면 또 함께 그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에 열심히 한 결과 그 팀도 함께 이 올해의 팀상을 수여받고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이 소수 민족을 위해서 펼친 저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카운티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존중해주는 그것에 참 감동하고 참 감사했고 보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자살 예방 분야가 저도 이제 소셜워커로 자살 예방 분야를 이제 보면은 너무 어렵고 또 힘든 분야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관련된 그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렇죠? 또 어떤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될지부터 정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일들을 꾸준히 교수님께서 해오셨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도 감동이 오고 네, 그 수상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정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이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이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자격을 좀 갖춰야 되나요? 네, 이제 소셜워커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회복지 학부 그 지망생이나 아니면 그 졸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신다면 뭐 공공기관에는 뭐 사무직이나 임상직, 기술직, 행정직, 관리직 등 이제 수많은
직종이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소셜워크 학부 소지자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LA 카운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례 관리자, 케이스 매니저예요. 예, 근데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경우에는 그 사례 관리자를 메디컬 케이스 워커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학부를 졸업한 후에는 혹시 이제 그 카운티에서 잡을 얻으려면 이 직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석사를 이제 하신다든지,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사이키아트릭 소셜 워커라든지 클리니컬 소셜 워커라든지 이제 이런 아이템으로 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그 취직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자격 기준은 기본적으로 연령 제한은 없는 것 아시죠? 예, 그리고 뭐 나이나 성별이나 뭐 장애 여부, 성 정체성 뭐 이런 것으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령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 염려하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근데 신분 자격 같은 경우에 이제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 정부나 연방 정부인 경우에는 이제 시민권자 이상이라야 되겠죠. 예, 그 지원 시점에 이를 확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채용이 돼서 그 증빙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 스캔이라는 지문 그 조회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뭐 범법 사유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뭐 채용이 좀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그 신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그라운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기서 보는 조건입니다. 네. 이 소셜워커 분야로 가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부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소셜워커로 뭐 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메디컬 케이스 워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 졸업, 네, 인가된 그 학부 소셜워크를 졸업했을 경우에 충분히 그냥 그것으로 자격이 되는 반면에 어떠한 직종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필드 경험,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경험이 몇 년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좀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지원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죠, 디플로마, 그렇죠? 졸업 증명을 한다든지 성적 증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하셔야 되고 이력서 같은 것도 잘 준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추천해 주실 분들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여러분은 지금 얻고 계시는데요. 이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좀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가서 얻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governmentjobs.com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유튜브 아래에 링크가 이렇게 같이 명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프닝이 되어 있는 잡을 여러분이 검색하실 수 있는 그 링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 홈페이지에 오셔도 이러한 그 공무원 관련된 채용 정보를 언제든지 상시로 업로드 해드리니까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오셔도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건데 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얻게 되는 이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연봉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시작 연봉은 얼마고 그 끝 연봉은 어느 정도다. 최대 연봉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그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받는 연봉 이외에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뭐냐면 의료보험, 자기뿐만이 아니라 뭐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의료보험들 그리고 치과보험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401k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연금.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한 연수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연금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 아주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이 소셜워크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소셜워크를 공부하고 나서 내가 어떤 잡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분야로 가야 될지도 사실은 막연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할까는 여러분이 그 월드미션 대학교의 사회복지학부에 오시면은 네. 아마 잘 탐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두려움이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 이제 미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 뭐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또 언어적인 장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이민 1세대로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에 와서 늦게 와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두려움과 도전은 어디서나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격려를 드리자면 그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물론 있어야겠지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길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그럴 때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론 두려움이 좀 있겠지만 이런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더 향상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계속 도전해 보시기를 그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LA 카운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중 언어를 하는 분들을 굉장히 높이 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베니핏도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이중 언어를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 이중 언어자에게 주는 보너스가 또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래요. 면접에서 내가 계속 떨어지면 어떨까? 뭐 이렇더라도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것 자체가 또 많은 경험이 돼서 더 다음에도 잘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소셜워커야말로 문화와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언어를 얼마든지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정말 직업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시면서 제가 느낀 건데 바로 어떤 그 언어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은 그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언어를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또 도움을 줄 때 너무나 참 감사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이중 언어를 하는 우리들이 또 이러한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할 때에 또 우리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 더 많다. 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사명감 그런 것도 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이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교수님의 포부도 좋고 또 앞으로의 비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교수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이 있잖아요. 예, 그 한국에서 미국에서의 어떤 그 학문과 경험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그 결실이 여기 이제 월드미션 대학에 조인함으로써 또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월드미션 대학의 그 교육 방침에 맞춰서 그 학생들이 여기 미국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실천적 기술 이런 것들을 정말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소화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뭐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과목을 이수하면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과목으로 가르치고 싶다.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또 귀한 발걸음을 이 월드미션 대학교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복지 유튜브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소셜워커로 근무하시는 김재원 교수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 사회복지 유튜브는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